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그 열기가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전쟁 중에도 선거를 치렀을 정도로 민주주의 국가 실현을 위해서 정부와 국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특히 코로나19라는 상황에서 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본격적으로 선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권자의 선거 참여를 돕는 다채로운 이야기들 준비했습니다. 투표의 중요성과 함께 선거 절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통령 선거와 유권자 선거 가이드를 주제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문은영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은영입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님 함께합니다. 네, 박지훈입니다.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자, 유권자가 정치의 주체가 돼서 국가의 대표를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출발점에서 유권자의 선거 참여는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 중요한 과정인데요. 선거에서 유권자 어떤 역할과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네, 선거에서 유권자는 말 그대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 개인이지만 또 사회라는 틀 속에서 모든 것을 내가 직접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 일을 대신할 사람, 그래서 대표자를 뽑게 되는 거고, 그래서 주인된 권리라는 의미에서 주권이고, 이 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선거라는 과정을 통해 대표를 뽑는 대의민주주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힌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는 5년 또는 4년 임기로 그 임기 기간에만 잘하면 되는 좀 직업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우리는 그들이 떠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우리 일상생활에서 늘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죠. 그래서 허투루 아무나 뽑을 수 없다는 얘기는 되겠죠. 내 일을 할 사람, 그리고 우리 일을 할 사람을 제대로 뽑아야 되는 게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한다고 진짜 유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하게 된 이유, 그리고 목적을 알아야 되고 그 선택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조금이라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모을 때 진정한 유권자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우리 헌법에 이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네. 아주 1조의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 권력이 뭐 할 때마다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권력의 기초가 이렇게 투표를 통해서 그런 사람을 뽑아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하고 정말 국민 주권에 우리가 계속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정 기간에 반복되는 투표를 통해서 유권자가 됨으로써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때문에 뭐 사실은 민주국가에서 본인이 주권을 실현하고 싶지 않으면 상관없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네. 가장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이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유권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알면 할수록 유익한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로 보는 유권자 선거 가이드 조금 더 명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언제나 선거 때가 다가오면 도대체 누구를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투표를 안 하는 유권자분들도 더러 있고요. 또 때로는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들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투표를 해야 하는 이유, 이 한 표의 가치란 뭘까요? 말씀하신 대로 나 하나쯤이야? 뭐 내가 하나 투표한다고 해서 선거 결과가 바뀌겠어? 아니 뭐 내가 투표한다고 세상이 달라지겠어?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거예요. 귀찮아서, 뭐 뽑을 사람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투표소에 가지 않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5천만 인구 중에 한 표, 네. 정말 미미한 표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생각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현재와 미래를 운영할 사람을 결정짓는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난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면 당시 1위 득표율이 41.08%였고요. 2위가 24.03%였고 3위가 21.41%였습니다. 당시 선거는 1위하고 2위 득표수가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박빙의 선거는 아니었지만 네. 당시 투표율이 77.2%였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기권율이 22.8%가 된다면 네. 말씀드렸다시피 3위 득표율보다 더 높다는 거를 알 수 있으실 거예요. 사실상 기권율이 높다는 것이 이 기권표가 이제 표로 전환이 됐다면
얼마든지 선거 결과를 또 뒤집을 수 있었던 네. 국민들의 힘이 잠재되어 있었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 한 표를 참 의미 없는 한 표로 취급할 것인지는 결국 이제 바로 여러분 우리 유권자의 몫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실제로 뭐 한두 표 차이로 당선이 바뀌는 경우도 뭐 있긴 합니다. 예. 대통령 선거에서 뭐 그런 적은 없었지만 뭐 그러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투표해가지고 바뀔까 안 바뀔까 이런 뭐 또 투표하지 않을 권리도 있는 거예요. 아, 투표하지 그쵸. 않을 자유도 네. 사실 있긴 한데 지금 우리 교수님 설명하신 것처럼 가만 돌이켜 보면 그 20, 30%가 투표를 하지 않는 엄청난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 대통령이라든지 일꾼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봤을 때는 네. 그 투표가 중요하다. 사실 우리 첫 번째 조선에서 해방되고 첫 번째 선거에서 90 몇 프로가 됐었거든요. 네. 우리 조선 민중들이 예.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첫 번째 투표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우리 나라님을 뽑을 수 있다고 해서 그때는 90 몇 프로였어요. 그걸 보면 사실은 그런 열망이 반영돼서 투표율이 높긴 했는데 지금은 대통령 선거가 가장 높다고 하지만 그래도 70% 그쵸.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번 좀 20대 선에 좀 높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이 한 표 한 표의 가치가 참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투표도 사실 사회적 비용에도 필요한 행위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 19대 대선 상황을 잠시 또 짚어보면 당시 그 기준으로 예산 규모가 네. 2,003조 5천억 원 정도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로 추가로 변경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따져보면 19대 대선 전체 유권자 수가 4,247만 9,71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 예산하고 이 유권자 수로 바로 나눠보면은 네. 1인당 4,716만 원의 가치를, 물론 한 표의 가치를 아무리 돈으로 환산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정말 이렇게 단순한 계산법으로 이렇게 한번 바꿔봤을 때 정말 큰 돈이죠. 내 한 표가 4,700만 원짜리다 라고 이렇게 축약해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이 될 수 있죠. 단순 계산만 해도 몇 천만 원의 엄청나네요. 가치가 예. 있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유권자들이 이 투표를 결정하는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사실 내가 뭘 보고 찍었냐 네. 물어봤을 때 즉답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죠. 너무 그쵸. 여러 가지 요인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권자의 투표 결정 요인을 이론적으로는 투표 행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대통령 선거냐, 뭐 국회의원 선거냐, 지방 선거냐에서 어떤 선거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인물, 정당, 뭐 정책 이렇게 크게 구분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물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모여지는 그 사람 그 자체니까 네. 후보자 개인의 능력이나 경력 그리고 뭐 카리스마, 이미지 이런 것들 종합해서 보는 것을 의미하고요. 정당을 보고 선택했다는 것은 조금 더 장기적인 긴 안목에 있어서 그 정당의 이념 그리고 입장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에서 어떤 후보자가 나오든지 그냥 그 정당에서 나오는 후보자, 그 정당을 무조건적으로 좀 지지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모든 정당이 그런 건 아니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당이 워낙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면에서 네. 지역주의 정당하고 지역주의가 바로 이 정당 일체감이라고 표현되는 문구 속에서 좀 설명이 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유권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투표하는 합리적인 유권자이기 때문에 공약 그리고 또 정책을 좀 보고 생각하고 판단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났던 특징으로 꼽을 수 있었던 게 이제 좀 지역주의 투표가 약화됐고 연령 효과, 세대 효과가 좀 혼재돼서 나타났다. 네네. 그리고 뭐 또 이념하고 이념 투표의 변동이 좀 계속했다 이렇게 요약이 되는데 사실 이번 선거에서는 또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네. 이런 효과가 유지될지 아니면 또 판을 뒤엎는 새로운 특징이 나타날지 아직은 솔직히 알 수는 없죠. 하지만 과거와 다른 새로운 이슈가 계속 등장하고 있고 또 이번 선거에서는 좀 과거에 나타났던 후보자와는 다른 경력의 후보자가 나타났던 가장 큰 특징이 있죠. 네. 다른 어느 때보다 MZ세대라고 하는 뭐 젊은 청년층, 이 정치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어서 승패를 떠나서 참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네.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대통령 선거가 이제 일반적인 다른 뭐 총선이라든지 지방 선거보다는
정당보다는 그래도 인물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정당 지지 계층은 딱 정해져 있지만 뭐 지방선거라든지 뭐 총선은 투표율도 높지 않고 정당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다 보니까 인물적 요소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고요. 그것도 큰 요소 중에 하나고 또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번 선거에서 가장 저는 눈에 띄는 게 2030 같아요. 네. 캐스팅 보터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고정으로 어떤 정당이나 어떤 후보를 지지하지도 않은 것 같고 가변성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20대 대선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MZ 세대 2030의 선택 그리고 2030의 마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인물을 2030이 선택하냐에 따라서 대선의 향방이 바뀌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 투표를 하는 새내기 유권자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선거에서 유권자가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부터 개표까지 선거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투표소 확인은 중앙선관위에서 발송한 투표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투표일을 조금 한번 얘기하고 갈게요. 3월 9일 수요일이고요. 투표소가 이제 어딘지 알아야지 찾아갈 테니까 집으로 배달이 되어 옵니다. 선거 공보라는 홍보물 이제 뭐 정당하고 후보자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홍보물 같이 이제 투표 안내문이라고 이제 한 장 들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이제 어디에 투표소가 위치해 있는지 확인하면 되고 또 이제 또 그것도 못 봤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내 투표소 찾기나 뭐 포털 사이트에서도 이제 투표소 찾기 페이지를 이제 운영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투표소는 대부분 뭐 내가 사는 동네 근처 학교나 주민자치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또 이제 대충 근처에 가면 어디로 가라고 이제 화살표가 크게 이제 안내가 되어 있으시니까 어렵지 않게 찾아가실 수 있을 거고 투표 시간 참고로 이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제 그냥 시간 맞춰 몸만 가면 되느냐? 또 그건 아니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이제 반드시 들고 가야 됩니다. 뭐 신분증이라고 하는 건 뭐 주민등록증, 뭐 운전면허증, 여권, 뭐 공공기관에서 발부하고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면 되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생 사진이 붙어 있는 학생증 그리고 모바일 학생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분증을 들고 투표소에 입장을 하게 되면은 본인 확인을 거쳐서 이제 뭐 사인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소에 들어가면은 기표소 안 그 책상에 이제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기표 용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후보자 옆에 이제 빈칸이 있거든요. 거기 한번 딱 찍으시면 되고 잘못 찍었다 해서 투표용지를 다시 주진 않아요. 그런데 한번 찍을 때 제대로 잘 찍으셔야 되고요. 또 이제 투표했다는 굉장히 또 이제 뿌듯함, 뭔가 내가 이 사회의 시민으로서 역할을 했다 느낄 수 있잖아요. 기념하고 싶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찍은 투표지를 찍거나 아니 기표소에서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인증샷을 찍으면 그곳은 이제 비밀투표 원칙 위배로 안 됩니다. 찍으시면 안 되고 이제 굳이 찍고 싶으시면 이제 투표소 밖에 나와서 거기도 이제 뭐 투표소, 매투표소 이렇게 설치가 돼 있으니까 거기서 찍었다는 것 자체 내 투표했다는 증명은 충분히 되니까요. 그렇게 찍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로 이제 개표 같은 경우는 투표소가 이제 6시에 마감을 투표가 마감을 하게 되면 투표함을 이제 봉쇄하고 정당 참관인 그다음에 경찰 분들과 같이 이제 투표함을 들고 개표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표소에서 도착하면 이제 투표함을 다시 열고 이제 뭐 후보자별로 나눠서 이제 집계를 하게 되겠죠. 개표가 끝난 다음에 이제 개표가 끝난 투표지 뭐 바로 버리냐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소송이나 뭐 이런 게 제기되지 않는다면 이제 소제기 만료일부터 1개월간 1개월 이후에 이제 폐기하게 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인증샷만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새내기 우리 투표하시는 분들 18세부터 투표가 가능합니다. 인증샷 너무 좋아하잖아요. 지금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기표소 안에서 투표 용지나 이거 촬영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 처할 수가 있어요. 벌금도 있지만 절대로 안 되고요. 그냥 표만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범죄가 돼서 공직선거법 위반이 돼서 처벌받을 수가 있다라는 점 아셔야 되고요. 나와서 하면 됩니다. 밖에 나와서 이렇게 찍을 수 있는데 2016년 총선 때는 이 기호 1번, 기호 2번을 상징할 만한 뭐 모양으로 못 찍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뭐 이거 가능해요. 이것도 가능하고 이것도 다 가능합니다. 벽보 앞에서 찍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좋다고.
다 가능하니까 밖에 나와서 충분히 인증샷을 찍을 수 있고 공무원도 찍으면 안 돼요. 또 그런 것도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20대 대선을 앞두고 지금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굉장히 뜨겁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2022년 대선에서 우리 유권자들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계신가요? 사실 선거가 끝나면 학계에서 하는 소리가 있는데 역시 유권자들은 똑똑하다. 합리적이다. 네. 그래서 이런 말은 뭐냐면 뭐 투표 결정한 이유들은 다르겠지만 현재 정치 상황을 반영한 결과를 이제 도출해낸다는 의미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선거 과정이 진행될 거고 또 어떤 이슈들이 튀어나와서 말 그대로 바람을 일으켜서 돌풍을 일으킬지 알 수는 없지만 유권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이고 또 누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인지. 그래서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눈앞의 이익이나 뭐 자기 조직 내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들 또한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선거 과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분명히 유권자는 그런 정당, 그런 후보자를 알아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자, 2022년 대선이 좀 다른 측면이 이전의 선거하고 달리 뭐 코로나 등등으로 온라인이 많이 더 주목받게 되는 그런 그쵸? 선거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유권자 한 명 한 명이 모두가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SNS나 네. 이런 걸 통해서 네. 그래서 유권자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어떤 미디어라든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 나머지 마지막에 2022년 3월 9일 날 많은 수가 나가서 적극적으로 투표장에서 투표를 할 것이라고 저는 기대하고 아마 감히 최고 투표율이 되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네. 80% 넘어갈 것이다. 네. 조심스럽게 생각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기대를 좀 해봐도 좋을 것 80% 좀 넘을 것 같아요.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77.2%였으니까 그쵸.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죠. 거기다 사전 투표에다가 시간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제가 정말 마음이 정말 투표하기 싫은 사람 빼고는 다 투표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도 그 역할을 네. 오늘 계속 얘기하는데 2030들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 유권자 한 명 한 명의 참여도가 높아진 만큼 그 역할과 가치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은데요. 자신에게 분명 합리적인 선택이 뭔지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각자의 소중한 한 표의 가치를 꼭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누구나 평등하게 소중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모든 국민이 민주주의 국가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한 표를 행사하고 통합과 소통으로 어우러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